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빛나는 프레젠테이션 역습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될 첫 번째 펭귄의 김찬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거창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학습을 하실지 함께 좀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타이틀이 상당히 거창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침공을 받아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 강좌를 우리가 끝까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역습을 해서 좀 더 이 프레젠테이션에 당당하게 좀 나서자라는 의미로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될 이 프레젠테이션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끌어당기는 기술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 시간에 무엇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학교만 졸업한다고 해서 공부가 다 끝나는 시대가 아니죠.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려면 더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또 훈련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또 프레젠테이션 스킬들을 또 많이 익혀 가시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소에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마음도 풀어주고 또 좋은 데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러면서 좋은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하실 겁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데이트하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휴식의 방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는 자녀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엄마 아빠들이 평소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이런 시간들이 과연 충분하신가요? 어쩌면 그 시간을 갖다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신 적은 많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강좌를 저를 믿고 따라 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그 시간을 제가 좀 더 많이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셔야 될 그 행복한 시간들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좀 더 학습을 하고 좀 더 훈련을 해서 우리가 이 강좌를 끝까지 들었을 때는 이제 좀 필요 이상의 시간은 여기에 좀 투자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해보자는데 우리가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예전과 달리 발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잘 받아 적으면 웬만한 건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무난하게 학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교수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시면 본인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같이 조를 짜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든 좀 이렇게 발표 순서는 좀 피해보려고 나름대로 또 꼼수도 부려보고 또 피하고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나요?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조별로 짜서 할 땐 좀 나아요. 그때는 역할을 짜서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그만큼 좀 줄어들지만 혼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혼자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빈 페이지 열어놓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다 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게 되면 분명히 교수님 눈에도 잘 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적도 잘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좋은 스펙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없어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겠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렵게 서류 전형이 통과가 돼서 면접을 가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는 게 많이 기다리고 있죠. 형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높으신 분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거나 그분들이 던져준 주제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역시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발표를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학교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뭔가 좀 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이런 취업 면접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낯선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과 직결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은 조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경쟁자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욕심을 내서 발표도 해야 되고 또 만들어도 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욕심만 있고 실력이 없다 보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이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우리가 준비하고 취업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 프레젠테이션 영역은 아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나이가 차고 직급이 올라가고 소위 짬밥이 차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한참 유행을 하면서 어때요? 요즘은 신제품 발표를 임원분들이 많이 하시죠. 꼭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요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반드시 직급이 낮은 하급직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가 차고 역할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자리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프레젠테이션 구성할 줄 알고 직접 만들 줄 알고 발표할 줄 알아야 조직 안에서도 그만큼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사에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서류 하나만 놓고 스픽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다고 보면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서는 바로 이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팀을 대표하고 회사를 대표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조직으로부터 또 동료와 직장 상사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학교에 있든 취업을 준비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는 지금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좀 더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좀 더 빛나는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프레젠테이션 하면 그냥 파워포인트, 그냥 컴퓨터 열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국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나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결국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이것이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서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항상 그래도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저는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심각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몇 가지 오해, 특히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먼저 드리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라는 오해입니다. 말을 잘하면 프레젠테이션이 유리한 것은 물론 맞지만 그러나 말을 잘해야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갑자기 누군가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건배제를 했을 때 아주 부드럽게 막힘없이 이야기를 잘하거나 혹은 뭐 갑자기 연설을 하게 됐을 때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거나 즉 말을 잘한다는 건 임기응변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요령껏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게끔 그런 말을 잘한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산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활동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말을 좀 하는 게 어색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익히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누구라도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잘해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말하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입니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펼쳐서 자랑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나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폭풍 검색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페이지에다가 막 갖다 붙여넣죠. 그럼 뭔가 슬라이드가 계속해서 쌓여가요. 내용도 많아지고 글자도 많아지고 뭔가 예쁜 그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것저것 막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힘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핸드폰만 켜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고 새로운 소식도 금방금방 전파하고 내가 몰랐던 지식도 금방금방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 쉽게 가공하고 알기 쉽게 들려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의 오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내 지식과 정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기 쉽게 가공하고 알기 쉽게 들려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화려한 디자인이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디자인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바로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할애를 했어요. 하지만 이 멋진 디자인이 결코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쁜 디자인,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디자인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정돈되고 질서 있게 마련된 그 표현법이 제대로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쁘게 만들려고 이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메시지를 정확하고 제대로 전달하려고 만들다 보면 그 디자인 자체가 어느덧 보기 좋게 정렬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프레젠테이션은 반드시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무엇보다 디자인으로만 처음부터 끝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만 우리가 바로 잡아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시게 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언컨대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이 기획 단계에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면 컴퓨터부터 켜고 마우스부터 이제 잡는 거죠. 무엇을 그릴까부터 고민을 하시지만 결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함께 알아보시겠지만 프레젠테이션에는 각자의 유형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전달을 하고 표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중이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청중들이 듣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고 세 번째로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두 번째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제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여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이번 강좌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나 컬러, 도형,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역할,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만 익히시면 되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강좌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코 매뉴얼과 관련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키노트나 프레즈 같은 다른 프레젠테이션 툴을 사용하신 분들도 전혀 거부감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발표와 관련된 부분이죠. 아무리 기획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결국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그것을 발표해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서 실제로 코칭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온라인 강좌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좀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가볍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허설이나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 부분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의 행복한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다면 누구나 빛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